반갑습니다. 깔사미의 독서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질투라는 감옥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 우리는 왜 타인에게 휘둘리는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당신은 질투에 눈이 멀어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투에 눈이 멀어 계신가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야마모토 케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대학 교수이시고요. 주로 전공을 뭘 하시냐면 지금 이제 강의하고 계시는 내용이 현대 정치 이론, 민주주의 이론을 강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질투와 뭐 사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적어놨는데 전 좀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뭘 얘기하려고 하나 뭐 이랬는데 갈수록 그 이제 깊이가 되게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최근에 타인의 질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질투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을 질투하고 또 질투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는 주로 질투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질투하나요? 아니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은 가까이에 있는 친구, 아니면은 직장 동료, 또 아니면 같은 뭐 동호회에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을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그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저 멀리 다른 사람이 논 사는 거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상대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본의적인 감정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 되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어떻게 써놓으셨냐면 제1장은 질투란 무엇인가, 2장은 질투의 사상사, 3장은 과시 혹은 자랑에 대해서, 4장 질투, 정의, 공산주의, 5장은 질투와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쭉 해놓으셨는데요. 질투의 사상사에서는 뭐 여러 이제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란 무엇인가의 말미에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질투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교가 있는 곳에 질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니까 당연히 또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비교 우위에 있고 싶은 거죠, 그죠? 자, 2장 질투의 사상사에서 칸트는 질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정의했답니다. 칸트는.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나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죠. 왜 내가 고통스러울까요? 그보다 내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게 고통까지 가면 참 저는 감옥이 아니고 지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장의 과시 혹은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인의 특징은 데이비드 리스먼은 새로운 사회적 성격으로 타인지향적 성격이다 라고 부른다. 타인의 평가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간 유형을 가리킨다. 자, 뭐의 등장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는가, 좋아요, 뭐 인스타에 좋아요가 몇 개 이제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평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타인지향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자, 5장에 질투, 정의, 공산주의 이제 라는 챕터의 195페이지에서 뭐라 해놨냐면 질투의 위장 중에서 가장 악질은 질투가 정의에 대한 요구로서 나타날 때이다. 물론 세상을 바로잡고자 정의를 주장할 때나 사회 불공평의
시정을 호소할 때 그 대부분은 순수한 동기, 즉 정의감과 도의심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정의를 향한 호소에 부자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섞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경제 격차 문제의 비판으로 나타나는 일이 전혀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이미 소셜미디어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 폭탄,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얼굴 모양 다르고요, 키 다르고요, 그리고 또 뭐 성격 다르고요. 다 다르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5장의 질투와 민주주의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챕터를 발견했습니다. 아르티테스라고 하는 이제 아테네에 있는 굉장히 뭐 공정하다고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서 도편 이제 추방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익한가 무해한가 뭐 이런 걸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추방하기도 하는 뭐 그런 제도였는데요. 이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어떤 이제 시골 사람이 와서 자기는 이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아르티테스를 적어달라. 근데 아르티테스가 이걸 받은 거죠. 당신 그 사람을 아느냐? 물으니까 모른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적으라고 하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공정한 사람 이러니까 나 그 사람 싫다. 이유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유 없이 싫은 거. 이거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끌어내리기 민주주의를 자꾸 하고 있다네요. 자꾸만 이제 하향시키려고 한대요. 하향평준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이제 에필로그에서 286페이지에서 뭐라고 질투의 탈출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질투로부터 좀 탈출할 수 있는가? 질투의 출구는 뭔가? 많은 자기개발서가 지적하듯이 질투에서 확실히 도망가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은 비교를 멈추는 일이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 질투는 싹트지 않는다. 비교를 멈추고 싶다면 경쟁에서 내려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리라.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비교를 멈추는 일,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거. 우리가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사실인데 성장할 때의 비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고 상대방이 우월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질투는 저는 굉장히 감옥,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야 되겠죠. 만약에 비교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만큼 노력한 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인정해 주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거 안 되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를 느꼈다, 질투를 받고 있다 그러시다면 그냥 nothing, 내가 질투받고 있는가 봐 하고 질투라는 감정이 떠올랐을 때 내가 질투하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질투라는 감옥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알사미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